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오랜만이죠.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비트코인은 저 필승이 대략 한 2개월 전, 올해 한 2월, 1월쯤에 이제 1100만 원까지 갈 수 있다라고 이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로 비트코인의 반감기를 이제 예로 들어 드렸고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있을 때는 그 대략 한 1년 전부터 이제 상승 추세를 타는 것을 봤을 때도 비트코인이 만약에 망하지 않는다면은 이번에도 공급 감소 혹은 수요 증가로 인해서 비트코인의 상승률이 이제 다시금 제한될 수 있다. 언제까지? 대략 한 2022년에서 2023년까지는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마련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시작 시기를 이제 올해 5월 정도로 봤었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반감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을 비롯해서 좀 굉장히 크게 오르고 있는 건데요. 그 당시에 분석을 해드리면서 이제 올해에는 2019년에는 1,100만 원까지 상승 가능할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저 필승에 분석해드린 대로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이러한 상승과 앞으로는 어떻게 이제 향방이 나올 것인지, 그리고 대응은 어떤 식으로 하면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저 필승에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간중간에 광고가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광고가 나오면은 저 필승에 대한 후원, 저 필승에 대한 지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끝까지 이제 스킵하지 마시고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4월 달 들어서 이제 상승 추세를 본격적으로 타기 시작했습니다. 실상 이제 미디어의 주목을 받았던 것이 바로 4월 1일에 ETF 승인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소문이 퍼지면서 어느 정도의 관심권이 보였었고요. 그로 인해서 거래량이 조금씩 터지면서 상승 추세를 만들어 갔다. 물론 이런 것은 그냥 허울 좋은 핑계일 뿐이고, 그저 대중들이 알 수 있도록, 대중들이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제 언론 뉴스를 퍼뜨린 것이다라고 저 필승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하 별개로 해서는 이제 글로벌 기업들,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뭐 인텔, 페이스북, 몇몇 이제 뭐 우버도 이제 암호화폐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암호화폐 투자에 혹은 암호화폐 이제 R&D 쪽이라던가 블록체인 투자에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페이스북도 최근에 이제 리브라 프로젝트란 이름으로 이제 페이스북을 비롯한 온라인에서 이제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암호화폐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내놓겠다는 겁니다. 이에 인해서 이제 미국의 자산운용사죠. 이제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라고 이제 암호화폐 쪽에서는 가장 유명한 그리고 가장 규모가 큰 그런 투자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가 이제 기관 투자가를 대상으로 이제 비트코인 거래 서비스를 내놓을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관 투자자가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루트가 가장 크게 마련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까지는 이 안정성을 이유로, 그리고 리스크가 크다는 이유로 기관 투자가의 그런 시장 개입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피델리티 인베스트를 시작으로 해서 벡트도 있고요. 점차 섬유 거래도 활성화된다고 봤을 때 기관 투자가의 이러한 투자 자금이 점차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내년에 반감기가 시작되면서 공급이 줄고 수요가 늘어나는 그런 시기에서는 기관들도 앞다투어 이제 좀 투자를 진행하지 않을까. 물론 그 과정에서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간이라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최대한 낮은 가격에서 이제 매수를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는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이제 장기전에 돌입하면서 이제 글로벌 투자 업계의 불확실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비트코인을 이제 매집하고자 하는 그런 세력들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미중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증시라던가 아니면은 위험자산, 특히나 비트코인도 위험자산에 좀 속하고 있다라고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을 봤을 때는 분명 악재로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반대급부로서 만약에 정말로 위기가 터졌을 때 금만으로 아니면 달러만으로 리스크 해체가 가능하겠는가?
그러니까 자신들이 투자하고 있는 다른 위험 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금이 상승하는 것보다 달러가 상승하는 것보다 위험 자산의 하락률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리스크 해지가 불가능하다. 그로 인해서 금융위기가 터질 때마다 탑5 안에 드는 글로벌 이제 투자 업계라든가 글로벌 금융사들이 파산을 하는 그런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금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다른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반드시 중요해졌다라고 이제 그들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 역시나 이런 암호화폐 가격에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특히나 이 신흥국들, 뭐 터키라든가 아르헨티나, 그리스, 베네수엘라 이쪽은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거래량이 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2017년에 그런 어마무시한 상승장보다도 지금 오히려 더 훨씬 더 큰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더라도 이 신흥국들의 경제 상황이 악화될수록 비트코인에 대한 그리고 메이저 알트코인에 대한 그런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블록체인 분야의 이제 전문 투자회사들, 특히나 뭐 아까 말씀드렸던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라든가 아니면 모건 크릭 디지털의 이제 뭐 최고 경영자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은 금과 같은 안전 자산이다. 그리고 거래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더 작은 단위로 쪼갤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금에 비해서도 훨씬 더 유동성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어떠한 리스크가 터졌을 때 급작스럽게 돈이 유입될 수 있는 창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점차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현재 금의 가치가 대략 우리 하나 기준으로 8,764조 원 정도이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의 가치가 대략 지금 이제 암호화폐 전체 시장만 하더라도 최 200조 원 가량이 이제 200조 원 가량 되기 때문에 이 금의 가치 8,764조 원에 비해서는 역시나 저평가된 것이 아닌가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리스크가 커질수록 특히나 이제 신흥국들의 경제가 악화될수록 이 금, 달러 이러한 이제 대체 자산들도 수요가 굉장히 늘고 있지만 또한 리스크 해지뿐만 아니라 정말로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대체 투자처로 이제 암호화폐를 이제 모색하고 있다라고 이제 그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비트코인 같이 정말로 코인계에서도 가장 이제 기축 통화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비트코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정말 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필승도 두 달 전에 올해 안에 1,100만 원까지 갈 것이라고 분석을 해드렸었지만 정말 연구 대상이 되지 않았는가. 물론 주식은 회사라는 그런 이제 하방 압력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하방 경직성이 존재하고 있고요. 뭐 통화 같은 경우, 원화나 달러 같은 경우에는 그 중앙 통제국이 있기에 그 신뢰가 안 갈 수가 없는 그런 투자 자산이지만 혹은 통화 수단이지만 이 비트코인은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처도 뭐 딱히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도 없고요. 특히나 그에 따른 가치라던가 뭐 돈을 벌 수 있는 수단 이런 것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투기 수단일 뿐 가치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도 분명히 많습니다. 다만 그 공급처가 없다는 것이 이 탈중앙화된 그런 그 장점으로서 이 블록체인에 대한 암호화폐가 좀 그런 공급처가 없다는 것이 오히려 장점으로 어필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공급처가 없다는 것은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는 모든 투자자들이 결국 그 공급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한 명 한 명, 블록 한 개 한 개가 그 공급처이고 신뢰를 기반으로 쌓여져 있는 그런 탈중앙화적인 그런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한 기관이 망하면 그 통화라던가 아니면 그 투자 자산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군데가 뚫리더라도 혹은 해킹이 당하더라도 결국 다른 곳에서 더욱더 이제 기반을 견고히 하고 있다면은 이 신뢰 가치는 깨지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가 좀 될 것이 돼야 한다고 저 필승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전 세계적으로 특히 젊은 사람들을 위주로 이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가 쌓인다면은 그리고 투자라는 것은 그 가치적인 요소도 분명히 있지만 결국 투자라는 것은 심리적인 요인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 심리가 그러니까 이 신뢰성이 점차 전 세계적으로 좀 쌓인다면은 비트코인이라던가 아니면 몇몇 암호화폐들은 정말로 신뢰성이 쌓이면서 가치가 부여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마련될 수 있다라고 저 필승은 보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저 필승이 보통 이제 주식에 관해서 특히나 증시 관련해서
아니면 뭐 회사에 관련해서 분석을 해드리지만 이제 비트코인이라던가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분명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비트코인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치 저장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주축으로 해서 암호화폐가 이제 실제 가치 저장소로 활용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세력들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뭐 한마디로 뭐 디지털 골드다, 뭐 아니면은 금의 대체 자산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특히 그런 이제 기반으로서 작용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블록체인, 그러니까 웹 3.0 시대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 다가오면서 혹은 진행이 되면서 이 5G가 가장 먼저 진행이 될 것이고요. 이 5G를 기반으로 뭐 블록체인이라던가 인공지능, 뭐 딥러닝 시스템, 자율주행 이쪽에 대한 뭐 IoT 이쪽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탈중앙화적인 블록체인에 대한 이제 암호화폐들도 역시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그런 세력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실질적으로 이제 그럼 비트코인이 어디에 쓰일 수 있는 것인가? 뭐 금처럼 가치 저장소로도 쓰일 수 있지만 사실상 뭐 이베이라던가 페이스북 이쪽에서도 뭐 결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아니면 라인도 마찬가지고요. 라인 이쪽에서도 결제 수단, 뭐 카카오에서도 클레이턴을 이제 암호화폐로 내세우려고 하고 있고 라인 측에서도 이제 링크라는 코인으로 이제 암호화폐를 어느 정도는 좀 염두를 해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결제 수단으로서도 쓰일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뭐 괜찮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 특히나 저 필승이 또 비트코인만큼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정말로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소의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좀 만약에 끝까지 살아남는다면은 그런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런데 결제 수단으로서는 이 스테이블 코인이 주로 쓰이지 않을까?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1달러, 이제 1달러 가치가 늘어나면 똑같이 늘어나는 것이고 1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똑같이 하락하는 그런 전 세계 통화적인 시스템을 좀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가 만약에 점차 더 전 세계적으로 퍼진다면은 더 이상 세계 여행, 뭐 세계 여행 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세계 곳곳을 뭐 비즈니스적으로도 뭐 출장을 간다고 하더라도 환율을 굳이 뭐 환금을 받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핸드폰 하나만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이제 1달러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그런 코인이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로바로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혁신이 좀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암호화폐 시장은 망할 수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비트코인과 그리고 이 스테이블 코인이다. 필승은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이 백지 역시나 이 기관 투자자들에 대한 거래소, 기관 투자자들을 주로 고객처로 두고 있는 이 백지 같은 경우도 올해 7월에는 이제 선물거래 테스트를 진행할 것이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뭐 규제라던가 아니면 뭐 정책이 완전히 좀 정착이 되어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이런 쪽에 대한 이제 의구심이 많이 풀려나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많은 의견이 이제 주고받고 하는 과정이 있다는 것이 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거의 준비가 끝난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물론 이런 이슈는 자잘한 이슈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단기 상승 모멘텀이 될 수는 있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투자 심리, 이 전 세계적으로 신뢰성이 더 쌓일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부분을 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가치가 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블록체인에 속해 있는 암호화폐들은 실질적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것도 아니고요. 아니면 뭐 회사라던가 아니면 중앙 통제국의 그런 공개적인 가치 산정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어느 누군가가 더 비싸게 사주어야지만 가치가 올라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결국 투자 심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고 이 투자 심리를 위주로 이 시장을 바라보아야지만 좀 더 안정적인 투자를 좀 영위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 필승에 대한 모든 영상, 저 필승의 모든 영상은 매수 추천은 아닙니다. 그저 참고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신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비트코인 분석이었고요. 매수 라인을 보더라도 지금 이 라인이 굉장히 강력한 저항대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일봉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 라인대가 굉장히 강력한 지지 라인이자 지금은 저항 라인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딱 이 라인을 돌파를 한다면은 10,000달러 뭐 뚫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저항 라인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격이 크기 때문에 이 간격까지는 더 오를 수 있는 모멘텀이 마련이 되는 것이다. 이 저항 라인을 뚫느냐 마느냐가 지금은 정말 중요한 시기이고요. 그런데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터지고 있기 때문에 이 거래량이 터진다는 것은 매수세가 많다는 것도 많지만 그만큼 매도세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래량이 터진다는 것은 이 상승 추세에서는 그다지 좋은 흐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거래량이 적게 터지면서 안정적으로 가는 것이 이 장기적인 흐름에서는 더 낫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 변동성에 대한 부분 반드시 염두해 두면서 좀 보셔야지만 좀 안정적인 투자를 영위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주봉을 보더라도 이제 흐름이 굉장히 급작스럽게 나타나고 있다. 거래량이 터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을 태우고 가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가 보이는 그런 흐름이죠. 그래서 이 저항 라인대를 아주 강한 이제 거래량과 함께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까지만 좀 하락을 해준다면은 여기까지 뭐 6,300달러 내외죠. 6,300달러 내외까지만 하락해준다면은 다시금 분할 매수 1차 매수 라인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 라인을 돌파한 이후에 여기서 지지 라인이 보인다면은 이 지지와 저항선이 내려오면서 이렇게 보인다면은 여기가 이제 1차 지지 라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감기를 통해서 상승 추세가 더 이어질 것이다. 장기적으로 더 이어질 것이라는 그런 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전 영상에서도 올해는 1,100만원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금은 대략 900만원 내외를 이제 가격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월봉을 보더라도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특히나 이 거래량도 터지고 있는 부분에서는 이 매도세에 대한 그런 싸움이 치열해지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특히나 저항 라인이 바로 코앞이다. 강한 저항대입니다. 강한 저항대가 바로 코앞이다라는 점도 이 변동성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6,300 라인대를 이제 1차 지지 라인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또 돌파를 한다면 이 라인대가 도리어 1차 지지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